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핵심 내용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주 RBA의 기준금리 인상이 25bp에 그치면서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생겨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높아질 만한 환경으로 보이고, 또 금주 예정된 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통화정책의 정책 스탠스 변화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미국 주가가 다시 금요일날 크게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 시장에는 지금 이제 월요일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 개장을 하게 되면 지난주 후반에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 고용지표를 한번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실업률이 8월 달에 3.7%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3.5%, 최근 내 최저수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고용자 수 자체는 뭐 크게 높아지진 않은데 일단은 실업률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이 견조한 고용 시장이 미국의 물가를 높게 유지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감들로 지금 이어진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이제 요번 주 13일날 금요일날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치는 지난달 8.3에서 8.1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헤드라인 CPI는 하락하지만 이제 코어 CPI 값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8월달에 좀 충격을 줬는데요. 8월 지표가 이번 9월 지표에서도 헤드라인 CPI는 이 기존보다 좀 하락하는 게 예상치인데 이 코어 CPI는 지난달 6.3에서 6.5로 지금 높아지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가가 최근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 물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이렇게 고용시장이 견조한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뭐 임금도 잘 안 꺾이고 이렇게 높은 임금과 견조한 고용시장이 또 이 부동산 시장의 렌트를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계속 이 미국 물가가 쉽게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역시 이거 미국 물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구나. 고용시장 너무 견조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지금 고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연말 기준금리 4.25에서 4.5가 될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다음 지금 언제 있을까요? 11월 2일날 있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참 이게 긴축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지금 연준 스탠스의 변화,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비빌 언덕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경제 지표가 너무 불안하니까 연준이 웬만하면 좀 마음을 좀 바꾸지 않겠나? 뭐 이제 이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상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그런 지금 전망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RBA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25bp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거봐라, 이 호주도 금리 인상
하려다가 뭐 내부의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 25bp밖에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도 뭐 이 길을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연준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쪽의 위험이 더 크냐. 결국은 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목표는 하나는 완전 고용, 하나는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의 안착이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피봇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헤드라인 CPI가 떨어져봤자 8%일 거고 코어 값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계속 피봇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시장에 이 어떤 뭐랄까요? 불필요한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긴축의 효과가 반감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아야 될 거를 못 막으니까 나중에 포크레인까지 오면 이건 정말 큰 사단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지난주에 지금 그 영국 시장도 다시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그 파운드화가 그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고 있고요. 영국 10년짜리 금리도 시장 개입 나오면서 좀 안정됐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히 영국에서는 오늘 추가적인 시장 안전 조치를 내놓긴 했는데 뭐 근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어떤 그 건전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파운드와의 약세 그리고 영국 국채 금리 상승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유가입니다. 보시면 유가가 76불까지 9월 말에 하락했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시장 월요일장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90불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위험자산들도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유가가 70불대로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미국 물가가 안 떨어졌는데 유가가 지금 90불대 다시 올라와 버리면 이거 지금 10월달, 11월, 12월 연말 가면 다시 한번 더 헤드라인 CPI조차도 상승세로 전환될 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 되면은 이제 유럽의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세를 더 높일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주말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약간 뭐 거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먼저 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내에서 크림대교가 폭발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수도에 뭐 바로 미사일을 어떻게 보면 보복해버리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민간인 사상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면 유가 이거 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다행히 지난주에는 달러화가 조금 이제 뭐 약세를 갔다가 다시 이제 주반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달러화 말고는 믿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경색 이런 상태는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불안한 모습이고 그리고 뭐 수합 포인트라던가 수합 레이트를 봤었을 때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 외화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었을 때 결국은 피봇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이거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 물가는 저렇게 높은데 왜 피봇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피봇이 나오려면 역설적으로 뭐가 하나 망가지고 깨져야 됩니다. 진짜로 뭐 어떤 뭐 신흥국에서 국가의 어떤 한국가의 뭐 금융위기가 발생하든 아니면
큰 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뭐 도산이 나든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약간 유동성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다시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뭔가 조금 정말 큰 덩치가 망가지고 무너져야 비로소 그때 가서나 피봇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역사적으로 높은 물가 환경에서 성급한 피봇은 오히려 더 큰 향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도 계속 과거 역사에서의 교훈은 성급한 정책 스탠스의 변화는 더 큰 대가를 치렀더라. 제가 봤을 때는 피봇에 대한 기대,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상당 부분 위험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주간 이슈 분석 영상 남겨드렸고요. 환절기가 되면서 약간 좀 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또 어떤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뭐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제가 스케줄 컨디션 조절 잘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렇게 듣기 좋으신 목소리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연휴 동안 잘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영어교수 시작되니까 상당 기간 시장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